네, 여러분. 좋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되게 기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 진짜 축구 1도 모르는데 어제 저희 남편이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이겼다죠? 그죠? 이게 얼마 만에 인지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 오늘 18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어제 요 네 개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안정감, 음, 지침, 그러니까 나침판, 음, 내 삶에 안정감과 나침판이 더해지면 걔 둘이가 합체하면 무엇이 생긴다? 100% 지혜가 생긴다. 그러니까 시야가 모든 게 다 보인다가 아니라 밝고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멀리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가 뉴질랜드를 갔을 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기 산이 보여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저기 산이 보여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그 산을 향해서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쫙 나 있으니까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산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1시간 넘게 이 차가 움직인 것 같아, 버스가. 근데도 그 산이 그대로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깝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좁혀진 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 산과 나의 위치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가이드가 하는 말이 웃으면서 여기 공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먼 것도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공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공기가 좋고 안 좋고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구나. 우리가 공기가 좋은 날은 그게 뭐죠? 다른 나라? 섬? 그게 보이잖아요. 독도인가? 울릉도인가? 그 보이잖아요. 보이거든요. 저거 울릉도 맞죠? 울릉도 아닌데, 뭐죠? 그걸 뭐라 하노? 그니까, 준일이더니 그 뭐시기 보이잖아요. 아무튼, 뭐 보이잖아요. 5, 6도 맞는 것 같아, 5, 6도. 마라도? 다 나온다고 나지. 대마도라는데요. 나 지금 웃기네. 저희 남편이 3개월에 지금 대마도라 했어요. 맞아요, 대마도. 대마도가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만 날씨가 안 좋으면 그게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내 삶의 방향성이나 그 어떤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이 이 지혜라는 것은 아주 선명하게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지혜가 생기면 뭐가 생긴다? 역량은 100% 함께 딸려와서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87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 네 가지 요소가 연속선상에서 놓인 위치 또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 이게 중요해요. 모든 국면에서 얼마나 통합되고 조화되고 균형되고 균형 배표 100개 균형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냐 하는 것은 이제 삶의 핵심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각종 생활 중심이라고 하는 되게 가벼운 얘기들이에요. 각종 생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여기 나와 있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지만 누구나 하나의 생활 중심을 갖고 있다. 누구나 하나의 생활 중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나는 있고 나는 없고 이거 없어요. 무조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딱 하나만 갖고 있지는 않겠죠. 조금 이렇게 우리가 성격도 우리가 뭐 장형, 머리형, 가슴형 이렇게 얘기하지만 딱 하나이지 않고 이렇게 약간 종합적인 게 섞여 있잖아요. 근데 메인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장형인 거죠. 행동을 먼저 해버리는 스타일. 뭐, 이동훈 리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생각해 뭔가 행동할 수 있는 그 뭔가 합리적으로 결론이 딱 나야 이렇게 행동을 하는 성향은 다 다르지만 그죠? 그게 완전히 제가 장형만 있는 건 아니죠. 저도 머리가 조금 있겠죠. 그렇죠? 뭐 이런 거 섞여 있는 것처럼 이 생활 중심도 딱 하나로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의 생활 중심, 가장 큰 패턴을 갖고 있는 생활 중심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생활 중심인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지하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만 쭉 보시면 돼요. 배우자 중심, 배우자 중심이 있고 가족 중심이 있고 조금 섞여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금전 중심, 돈 중심이죠. 이런 사람도 있고 일 중심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쾌락, 즐거워야 되는 사람도 있고 친구 또는 이게 같은 카테고리라는 게 재밌지 않아요? 친구 이렇게 왜
나의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가 친구로부터 일어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도 친구 연락이 오면, 그게 또 우선순위가 변경되어 버리는 게 친구 중심인 거죠. 근데 이 친구 중심인 것과 적 중심이 동일한 카테고리예요. 동일한 카테고리. 항상 누군가 상대가 의식되는 사람. 예, 적 중심. 자, 그다음에 교회 중심. 교회 중심. 그러니까 뭐 신앙 중심이겠죠. 근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 중심은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맡은 직분이나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중심. 이거 다 있겠죠, 자기 중심은. 그래서 우리가 198페이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198페이지를 이렇게 세로로 다 정리해놨. 저기 이렇게 눌려졌어요. 자, 이 198페이지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정리해놨어요. 배우자 중심, 가족 중심, 금전 중심, 일, 소유, 쾌락, 친구, 적, 그죠? 교회, 자기 중심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보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의 생활 패턴을 갖고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내 생활 패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다음 카테고리가 뭐냐면 소중한 걸 먼저 하라거든요. 자,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아라. 지금 끝을 생각하며 시작해라. 두 번째 카테고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주도성이 있어야 끝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에 주도성이 없는데 내 삶의 엔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게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내가 주도적이어야 3년 뒤, 5년 뒤 계획을 세우고 그런 모습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가 끝을 생각해 보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 끝이 마지막은 죽음이지만 그런 욕구죠, 욕구. 그냥 막 사라지는 대로 살아라. 막 아무 때나 뭐 오늘 하루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주도성이 있기 때문에 끝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끝을 생각해야 끝을 생각할 수 있는 되어야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끝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생활 중심인지를 내가 인지하는 거. 그래야 뒤에 소중한 게 뭔지를 우리가 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 당신이 배우자 중심이라면 한번 여러분이 여기서 쭉 제가 이제 읽어봐 드릴 테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OX, OX, OX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가장 O가 많은 동그라미가 많은 게 뭐겠어요? 여러분의 생활이겠죠. 중복됩니다. 카테고리가 막 이렇게 바뀌어서 중복되겠지만 가장 많은 동그라미가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하고 나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배우자 중심이었구나. 내가 워커홀릭, 일 중심인 사람이었구나. 이런 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인정이 되어야 뭐가 된다고요? 소중한 것이 뭔지까지 나올 수 있다. 자, 배우자 중심이면 뭐냐면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앞에 내 삶에 이 앞에 그래프 있었잖아요. 뭐 이거. 이 앞에 우리가 표가 있었잖아요. 이 표의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삶의 핵심, 삶의 핵심, 내 사명, 삶의 핵심이 있고 그 삶의 핵심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나침판을 세우고 알 수 있고 그래서 지혜와 역량이 생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중요한 건 그게 이제 선후 이게 중요해요. 근데 실제 우리 모습은 내 사명에 의해서 안정감이 생기고 지침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역량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중심에 의해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파악이 되어야 내가 내 사명도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만약 당신이 배우자 중심이라면 당신이 언제 안정감을 느끼냐면 배우자가 당신을 대하는 태도, 배우자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의 안정감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러신 분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딴 거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데 내 와이프가 혹은 내 남편이 인상을 쓰고 있다든지 뭔가 이러면 뭐 불안불안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눈치가 봐지고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의외로 많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자 중심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당신이 만약 가족 중심이라면 당신의 안정감, 언제 안정감을 느끼냐? 가족의 승인과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이런 가족이 나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나에게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뭘 제안했을 때 가족이 오케이 하고 요랬을 때 뭔가 내가 잘 살고 있어.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뭔가 기분이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 요게 그 가족 중심 사람인 거예요. 좀 약간 중복될 수 있죠. 자, 만약 당신이 금전 중심이라면 와이프가 뭐라 하든 남편이 인상을 쓰든 뭐 한마디 하든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 이 사람. 그다음에 아이들이 뭐라고 하건 뭐 아이들이 뭐 "아빠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뭐 엄마 뭐 알도 못하면서." 이런 말들이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럼 뭐가 영향을 미치냐? 돈이 있고 없고 내 수중에 돈이 있고 없고가 내 안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뭔가 실패한 인생 같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뭐 이런 거 있죠. 요런 거. 이 사람은 금전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 중심이면 뭡니까? 일 중심이면 일을 할 때 평안이 오는 거야. 일을 할 때. 내가 일이 많이 주어지면 그게 '와 힘들다 죽겠다. 뭐 왜 이래.'인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일이 주어지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만약 당신이 소유 중심이라면 무언가가 내 명의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고 내가 질 수 있어야 되고 내 명의여야 되고. 이런 분 우리나라 사람들 많죠. 집이 누구 명의냐 이런 거 좀 있잖아요. 그쵸? 그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편하게. 오늘의 주제 되게 편합니다. 만약 당신이 쾌락 중심이냐면 쾌락 중심이면 즐겁고 신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누구랑 있든 중요하지 않아.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늘이 즐겁냐는 거야. 지금 이 순간이 즐겁냐. 즐거운 것을 계속 찾아 나서는 사람. 왜? 그게 나의 가장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친구 중심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타인의 견해에 크게 의존하는 거죠. 어. 친구의 생각 이런 거. 어 약간 저는 친구 중심은 아니에요. 저는. 친구 중심은 아닌데 제가 이런 것도 있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친구 중심이길 원하는 게 있네. 제가 지금 가만 읽어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 큰애가 그 축구 본다고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 본다고 집을 지금 안 들어왔어요 오늘. 오늘 또 학교를 안 가거든요. 그 추수감사절이라 학교를 안 가요. 얘네 국제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다가 또 오늘 이제 어제 뭐 경기가 있었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우르르 뭐 이렇게 보겠다는 게 경기를 치맥하면서 치맥이 아니죠. 치킨 먹으면서.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야 미쳤어? 집에 들어 야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저는 '야 무심하가 친구들끼리 축구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너무 좋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게 정상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 가만 생각해 내가 '아이는 친구 중심이었으면 좋겠다.' 아직 이제 청소년기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 그쵸? 그쵸? 친구가 있고 없고 친구가 많고 적고가 인식이 되는 사람. 주위에 사람이 많고 적고가 내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친구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 여기 가도 친구 있어야 되고 저기 가도 친구 있어야 된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는 저랑 얘기가 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이 막 소울 이게 뭔가 멘탈이나 영혼의 어떤 감정이 맞는 사람이 있고 없냐가 중요하지 숫자나 어딜 가든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진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신 분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가면 그 왜 순천에 가면 순천 친구 있고 대전에 가면 대전 친구 있고 서울에 가면 서울 친구 있고 이러신 분 친구 중심입니다. 그러신 분. 왜? 내가 친구 사람이 그런 나 아닌 타인 그러니까 친구 가족도 아닌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 시간을 써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도 있고 대전에 가도 있고 순천에 가도 있고 광주에 가도 있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친구 중심입니다. 만약 당신이 적 중심이라면 적 중심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의 안정감은 적의 동향에 의해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죠. 이게 어떤 사람이요? 저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잘 안 되고 있어. 누군가가 여러분 적중심이라면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동양 파악이 되면서 그게 친구가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3 수능 때 생각하면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게 계속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 성적이 내가 제 성적을 관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왜? 쟤가 내하고 경쟁자니까. 그 가게를 하신다면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저 집은 매출을 얼마 했대. 이거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적중심. 그러니까 누가 뭘 들고 다니는지가 보이는 사람. 누가 샤넬 들고 나왔던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카운트가 되는 사람 늘. 그런 사람 적중심입니다. 항상 상대가 나보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인지가 그러니까 친구 중심하고는 다르죠. 적중심은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가 항상 체크가 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 당연히 나보다 잘 안 될 때겠죠. 그때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으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내 주위의 적들, 그러니까 내 주위의 누군가들이 60만, 50만, 4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죠? 내 100만 원 자체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야. 내 100만 원 자체의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은 금전, 돈이 중심인 사람인 거고. 내가 1억이 있어도 저기 2억이 있으면 이제 미쳐, 알겠죠? 안정감이 없는 사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그런 것 같기도 아니고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 자, 만약에 당신이 교회 중심이라면 안정감은 교회 활동과 교회 내 권력, 영향력, 교회 내 영향력에 의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신앙이 어떻다, 하나님과 내가 어떻다가 보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역할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데가 중심인 사람이 교회 중심입니다. 이제 미국 사람이라서 이 교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만약 당신이 자기 중심이라면 당신의 안정감은 항상 변화하고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무엇이든지 일이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저 자기 중심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옳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돼야 돼요. 저는. 아니면 싱해질이 나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죠. 싱해질이 나요. 항상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냥 여기 굉장히 굵직한 내용들만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중심, 생활 중심이 어떤 건지를 인지하셔야 돼요. 인지를 하셔서 여러분의 사명 선언을 쓰실 때 이 부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우리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해라. 그래서 그 중심에 뭐가 있어라? 사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 사명을 여러분이 뭐 우리가 뭐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 수정 작업을 여러 번 거쳐서 결국 만들어내시겠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균형이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중심적이야. 원래. 근데 내가 나 중심적인 것을 인지를 못했어. 그러면 나의 사명선언문이 어떻게 될까요? 나 중심적이겠죠. 1부터 10까지 다. 그렇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다? 나를 보는 거. 나를 아는 거.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지가랑 못 봅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되게 나를 보려고 애를 쓰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라. 내가 객관적으로 말하겠는데 절대 객관적이지 않아요. 다 주관적인 겁니다. 내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객관적인 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드라마 중에 딴 건 못 봐도 도깨비는 봐야 된다. 도깨비는 봐야 된다.
그 도깨비 첫 장면이 뭐냐면, 그 잠깐 얘기 드릴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얘기 드릴게요. 도깨비라고 한 드라마에 공유가 주인공이거든요. 공유가 죽어요. 무신이었거든요.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 왕이 전쟁에 보내면 딱 이겨버리는 거야, 얘가. 그만큼 유능한 무신입니다. 마지막 전쟁에서도 팍팍 이겨가지고 이렇게 승전보를 알리면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자기의 왕이 이 공유를 죽이거든요. 이기고 왔는데, 국가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왔는데, 왕이 이를 죽입니다. 그때 공유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적을 이기기 위해서, 백전백승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인지하고 이런 전술 전략을 엄청나게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지. 그런데 무엇을 몰랐다? 내부에서 그런 자기를 백전백승하는 무신인 자기를 시샘하고 질투하는 왕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는 적에게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무신으로서 장군으로서 적에게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모셨던 뭐죠? 왕에게 죽음을 당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외부를 파악하기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내부를 파악하기는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나는 객관적으로 나를 잘 인지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꾸 제가 우리 신랑 얘기를 하는데 이동훈 리더님이 항상 하는 말, 난 진짜 객관적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 내가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는데 당신이 객관적인지. 자기는 객관적이래. 맨날. 왜? 감정을 넣지 않는데. 감정을 넣지 않는 성향이 있긴 해요. 저보다는 훨씬 그게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렇게 객관적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없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울려야 돼요. 내가 주위 사람들이랑 잘 어울릴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상호 의존, 자, 의존에서 독립으로 가고 독립에서 상호 의존까지 가는 이 책의 핵심 내용, 우리 제일 처음 동그라미 있죠. 의존에서 독립, 독립에서 상호 의존까지 가야 되는 그 여정이 결국은 나를 제대로 아는 여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 있죠. 어, 이게 예를 들어 우리 조카들 중에 그렇게 나이를 컨트롤하지 않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는 20대 초반인데 할머니를 그렇게 케어를 잘해요. 할머니를. 근데 저희 어머님이잖아요. 근데도 그냥 며느리로서 이렇게 해야 될 어떤 말?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식사 드셔요? 뭐 다리는 어떠십니까? 좀 속은 편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끝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 조카는 저보다 어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자기랑 나이 차이가 한 60년 나거든요. 이, 이 갭이. 근데 할머니를 친구처럼 대하는 조카예요. 할머니, 뭐, 그러니까 할머니를 손주와 할머니의 개념으로 대하지 않고 할머니를 친구처럼 대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게임도 할머니랑 같이 하려고 하고. 우리 그런 생각 저만 안 합니까? 안 하지 않아요? 어머님은 어머님이니까 그냥 어머니는 이런데 제가 그걸 한 번씩 보잖아요. 이렇게 시댁에 가서 뭐 설거지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우리 조카를 이렇게 가족 모임에서 보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나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나는 내 나이를 중심으로 한 5살, 위로 5살, 밑으로 5살까지는 별 그거 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0살이 넘어가는 사람에게 제가 그냥 존중을 표하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그 사람을 뭐 어떻게 그런 생각
처리 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는 거죠. 내가 나이에 대한 제약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내가 조카를 보면서 알았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랄 걸. 근데 그전에는요. 그런 생각을 못 한 거죠. 아예. 근데 제가 그 조카를 보면서 내가 몰랐는데 나이에 대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좀 해 봐야 되겠다. 근데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을 하고 해도 잘 안 돼. 그냥 어른으로만 느껴지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모임, 그래서 제가 오늘 말했죠. 균형. 내가 어떤 생활 패턴인지를 알고 나에게 부족한 생활 패턴을 인지하셔야 되는. 나는 천지 돈에는 관심이 없구나. 부족한 생활 패턴이에요. 이해되시죠? 난 천지 배우자가 내한테 없구나.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이해되시죠? 난 친구밖에 없구나. 친구밖에 없다는 것은 배우자나 가족이나 금전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왜? 상호 의존으로 가기 위해서는 균형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균형이. 그리고 균형적으로 간다는 것이 삶의 성숙도를 얘기하거든요. 성숙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직업이 엄청 예를 들면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한 명도 안 만나도 일이 되는 이 세상이잖아요. 천지 한 명도 안 만나도. 요즘 애들이 전화가 그렇게 무례한 거래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전화를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는 상대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오늘 밥 먹을래?" 이러면 먹을까 말까 뭐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려 가지고 "그럼 먹자, 안 먹자." 이렇게 되는데 전화가 오면 엄청 무례하게 공격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왜? 얘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전화를 받아야 인지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전혀 거절하고 싶은 내용이 그 친구가 얘기 쑥 들어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전화라고 하는 도구가 쑥 들어오는 도구가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20 대들에게는. 굉장히 무례한. '어떻게 전화를 할 수 있어?' 이렇게. 근데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그래요. '어떻게 전화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무례하게.' 지금의 20 대, 10 대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근데 저는요. 전화를 해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우리 삼성카드 이런 거 할 때 나는 미치겠거든요. 그 ARS. 전화를 하고 그 안내원이랑 얘기를 해야 내 말도 하고 그 말도 그의 말을 들어야 내가 이해를 하고. 그런데 20 대들에게는 하면 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나는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첫 번째 인지하지 못했고 말이 돼? 아유 아니 뉴스에서 제가 뉴스에서 들은 거거든요. 지금의 20 대들은 그게 공격적으로 느낀다. 이거 제가 뉴스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뉴스에서 들은 거 그 뉴스 얘기지. 아이고 아니다. 내가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좁혀져 있는 거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20 대들에게는 천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로 되잖아요. 그쵸? 그럼 나는 균형이 없어지고 한쪽으로만 쏠리는 쉽게 말하면 내 나이 또래밖에 내가 컨트롤 못하는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사람으로 내 삶이 좁아지죠. 그쵸? 그럼 균형이 없어지고 그럼 상호 의존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생활 패턴이 어딘지 정말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더라도 요 쭉 읽어 보시고 '아 나는 돈이었네. 내가 진짜 아닌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돈이었네. 나의 가장 안정감은 배우자랑 함께 있고 가족과 함께 있고 보다 우선순위가 먼저 돈이네.' 혹은 누구는 '가족이 백날 있어도 뭐 해. 내 명의로 없는 건 난 싫어. 안정감이 불안해. 느껴지지 않아.' 이런 사람은 소유 위주인 거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고거를 인정하시고 본인이 어떤 생활 중심인지를 아시면 내가 무엇을 채워야 될지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쵸. 무엇을 더 밸런스 있게 채워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다? 균형.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서 201페이지에 보시면 이 같은 중심은 자기 자신의 삶보다 다른 사람의 삶에서 훨씬 더 쉽게 파악이 된다는. 쉽게.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러고 우리가 진도 나갔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 저 친구는 뭐 중심이구나. 이 사람은 뭐 중심이구나. 이 사람은 뭐 중심이구나. 그렇게 내가 타인을 보면 뚜렷이 보입니다. 뚜렷이 보여요. 근데 내가 나를 봤을 때는 균형적으로 보이거든. 내가 나를 파악할 때 나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이렇게 균형적으로 느껴져요.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죠. 네가 봤을 때 나는 이 중에서 어디 중심이냐? 를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파악할 수 있듯이 그 자신은 파악 못해도 여러분은 파악할 수 있는 쉽게 파악이 됩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생활 중심이라고 해서 당신의 삶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당신의 삶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삶의 4가지 필수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다. 다음 표에 제시된 설명을 읽고 자신을 또 알아보자,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20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런 거, 한 가지 약점을 보충하려다가 다른 약점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다른 약점들은. 내가 이것이 되게 나에게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것을 균형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돈 중심이었어. 내가 생활 중심이. 근데 이 돈 중심인 게 그렇게 나에게 약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돈 중심 갖다 버리고 나 배우자 중심 할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약점을 보충하여 다른 약점을 더 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일관된 방향 감각도, 지속적인 분별력도, 꾸준한 역량의 개발이나 개인적이고 본질적인 가치 의식도 나아가 자기 정체성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고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내가 생각했던 내 모습을 취하려. 나는 가족 중심인데 예를 들어서 아무도 내한테 가족 중심이라 안 해. 근데 나는 가족 중심이고 싶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게 균형이 중요하다 이 말이네요. 자,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일관되게 고도의 안정감, 지침, 지혜, 역량을 끌어낼 수 있고 자신의 주도성을 촉진하며 삶의 모든 분야의 일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확실한 생활 중심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사명선언입니다. 이게 내 생의 사명선언, 내 개인 헌법. 근데 이 헌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균형. 균형이 들어가 있냐 없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뒤에까지 자기 사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 혹시 누군가 저를 만나신다면 꼭 이 사명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게 되면 스폰서님 사명에 대한 얘기를 좀 꼭 해주세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요거를 좀 공유 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고 이것이 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제가 또 다음에 요 시간에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불금입니다.